중개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사무소는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68페이지에 보면은 1번에 보면 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두 번째 줄에 다만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분사무소라는 게 뭐냐면 일반 회사는 지사, 은행은 지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사, 지점 개념을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오직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개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법인은 회사죠. 회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설치하면 안 된다. 이 떴다방을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게 뭐냐면 3번, 4번, 5번 이중사무소인지 여부인데 판례입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규정이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판례를 보면 파라솔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파라솔이 이렇게 파라솔 의자가 4개나 5개가 있는 파라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앞에 가보면 파라솔 형태로 돼가지고 여기 중개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도움형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도움형 천막. 이 두 개가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어요. 이게 고발당했는데 둘 다 이중사무소로 인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판례는 이 파라솔은 이중사무소가 아니다. 이 도움형 천막은 이중사무소다. 그러면 그 이중사무소로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사회통념상 판단했다. 즉 도움형 천막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천막은 이중사무소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꼭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데 파라솔은 길 가는 사람 다 보이는데 이걸 사회통념상 사무소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중사무소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무단으로 도로에 물건을 적재했다고 역시 기소했는데도 판사가 물었어요. 네가 설치했냐? 아니요. 길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깐 앉아서 이야기만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결국 이런 판결이 이게 이중사무소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많잖아요.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그래서 지금은 파라솔, 천막 등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마찬가지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개의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요. 옛날에는 이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파라솔은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파라솔 등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판례다. 잘 안 나온다. 옛날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는 판례다고요. 이중사무소하고 임시중개시설물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6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지사, 지점 개념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같은 시군구에는 본사도 있고 분사무소도 있고 이렇게 두 개는 안 된다고요. 즉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가로 안에 시 뒤에 가로 안에 보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령 수원 같은 경우 수원시에는 구가 4개가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4개, 영통구, 장안구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수원시에 구가 4개가 있는데 영통구에 주된 사무소 즉 본사가 있다면 수원에는 분사무소를 최대 몇 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시 뒤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이걸 보고 답하시라고요. 3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각각 다른데 한 군데 한 개씩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자치구의 구청량이 하나다 이 말은 X입니다. 장안구, 팔달구, 건성구 각각 하나씩 들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는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외한다. 동그라미 3번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농협이나 이런 특수법인들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신고 절차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인데 신고 절차를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설치 신고. 옛날엔 승인 받았는데 지금은 신고라니까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요건에 맞으면.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은 신고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제가 주된 사무소를 가로로 한 이유는 원래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된 사무소 이 말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등록관청이라는 말 자체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중복 표현이라고요. 처가라고만 하면 되는데 처갓집 이렇게 하잖아 우리 현실적으로.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복 표현이다.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신고 필정을 교부합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하고 신고 필정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한다. 자, 그래서 가령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만약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유성구에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강남구청장이 신고 필정 교부해주고 따라서 유성구에서 강남구청장이 준 신고 필정을 게시해놓고 중개업을 하면 돼요. 단 강남구청장이 유성구청장이 통보해줍니다. 분사무소 설치됐다고. 자,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책임자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우리 암기사항 51번에 보면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 직접 시도지사에게 확인한다. 진위 여부를. 자, 그러면 뭘 제출해야 되냐면 서류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해야 됩니다. 4번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정 설정을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미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에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 받고 통지서 가지고 가서 등록증 받기 전에 보정 설정을 했는데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다고 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인가 준공허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면적 제한은 없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하면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건축법 시행령 3조 5의 별표에 의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자, 그래서 이게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교재 69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1, 2, 3번 서류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 맨 밑에 등록 신청 시와 7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차이점, 등록 신청할 때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보정 설정 여부입니다. 보정 설정. 보정 설정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만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 처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을 미리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56번 암기사항 56번에 보면 56번에 보정 설정 시기가 나와 있어요. 보정 설정 시기 56번에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하는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등록 신청할 때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미리 하는데 반해서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하다고 이 차이점이. 그 이유가 뭐냐면 무등록이 보정 설정을 하면 일반 국민들은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무자격자가 보정 설정을 해놓으면 국민들이 찾아가면 무자격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비록 나는 자격증은 안 땄지만 서울보정보험에서 다 책임지니까 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등록이 돼야만 보정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무등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된 사무소가 등록돼 있으니까 분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정 설정을 해도 무자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사가 책임지니까 분사무소 잘못된 거는. 그래서 미리 보정 설정을 합니다. 자, 70페이지 신고 필정 교부 및 통보입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필정 재교부입니다. 양가로 4번 70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분사무소 신고 필정 재교부는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 재교부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수수료는 내야 된다. 그리고 7일 이내에 왜 뒤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교부가 7일 이내겠어요? 7일 이내인 이유는 책임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7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등록 처분 통지도 7일 이내였죠? 자, 7일이 어디 있냐면 암기사항 39번에 암기사항 39번에 보면 7일이 있습니다. 39번에 며칠이 있어요?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7일이라는 표현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교부 11번에 있죠? 동그라미 11번 7일 이내에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줍니다. 71페이지 거기에 그림의 흐름도가 있는데 신고 필정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해줍니다.
71페이지 표 그림 밑에 보면 참고 표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이 말이 암기사항 제가 내드린 프린트에는 4번에 밑에 참고 표시에 적혀져 있습니다. 암기사항 4번 참고 표시에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맨 밑에 별표를 보면 단 분사무소에서 뒤에 다음에 나옵니다.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분사무소에 대해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공동사용입니다. 사무소 공동사용. 이걸 국토부에 전화하니까 공동대표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 공동대표. 자, 그러면 71페이지 맨 위에 맨 밑에 양가로 1번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어가 개업공개사입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 중개인은 중개인끼리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X예요. 그냥 개업공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라고 하면 사무소 하나를 여러 명이 사용하게 되면은 월세를 줄일 수 있겠죠.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대국민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맨날 사무소에 가면 사람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혼자서 그런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는데요. 평소 때 사람 아무도 안 오다가 손님 와가지고 집 구경시키기로 데리고 갔다고 오면 맨날 오니까 사무소 비워놓고 없대 이런 이야기해요. 사실 한 번 없었는데 맨날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그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항상 사람이 있으면 좀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잘 되는 데다가 맡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팔아달라고. 그런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줄에 개업공개사가 법 제39조 1항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업무 못하도록 당하니까 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몰래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 정지 당하고 나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양가로 4번에 딱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두 개가 있어요. 법 13조 6항이 좀 전에 읽어봤던 71페이지 양가로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16조가 바로 72페이지 양가로 4번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법의 조문 하나, 시행령 조문 하나밖에 없다고요. 명문규정은. 자, 양가로 4번이 명문규정입니다. 법 제13조 6항 규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다른 개업공개사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건물주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게 끝입니다. 명문규정은. 나머지 우리 책에 있는 것들은 다 해석사항의 문제입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문규정은 13조 6항하고 시행령 16조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건 해석상의 문제니까 보겠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도 없다고요?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은 사무소가 4개가 있으면 4개를 두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사무소에서 같이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령 B에서 같이 사용을 하려면 다른 중개사무소가 이렇게 이전 신고하면 돼요. 따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없어요. 서식이. 이전하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또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어요. 이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 자, 여기에 만약에 B가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간판을 똑같이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은 사무소에 쓰면서 등록 중에 사무소 이름을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사실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이건 동일 상호로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는 안 된다더라고요. 똑같은 상호를 쓰는 거는. 그래서 이름이 달라야 된다고. 밖에 뭐 간판이야 뭐 하나만 달아놔도 상관없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간판을 달아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한 명은 간판,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간판 달아놓고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간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등록증에 기재되는 사무소 이름은 달라야 된다고요. 똑같으면 안 된. 예, 같은 그게 어디 뭐 표시광고 공정하게. 예? 그게 어디 있냐고 근거가. 같은. 예, 같은 동 안에서는 안 된다. 예, 그렇죠. 같은 동 안에서는. 바로 옆에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이름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러면은 뭐 경쟁업소가 바로 그 잘 되면 똑같은 이름으로 바로 옆에 차려버리겠죠. 그래서 일정 그 동이나 이런 일정 거리가 떨어져야지. 바로 옆에 똑같은 사무소 있으면 이름이 국민들 헷갈릴 거 아니에요. 어디 누가 잘 된다고 하면 똑같은 이름으로 그거 바로 차려버리면 상거래 질서가 문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상호 이름은 달라야 돼요. 똑같은 상호는 안 돼요. 그래서 공동대표 이런 말을 하더라고. 공동대표라는 말은 뭐냐면 각각 그 공동대표라는 말이 우리 법에는 없는데 국토부에서 그런 말을 하던데요. 각각 자기 상호로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공동대표. 그냥 사무소만 같이 쓸 뿐이지 나머지는 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 사무소에 처음부터 아예 2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사무소는 같이 쓰지만 상호는 다 달라야 된다고요. 똑같은 상호이면 이 공동사무소는 안 되고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걸로 근무해야 되겠죠. 이게 공동사무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종로구에 있고 그 다음에 이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해운대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시는 여수시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옮겨오면 돼요. 이전 신고를 하면. 아까도 말했죠. 사무소를 따로따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무소에서 같이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공동사무소가 있고 옛날에 사무소 있는 거 또 하나 더 운영하면 이거는 이중사무소예요. 사무소는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 B, C, D가 하나의 사무소에서 같이 쓰고 있고 칸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별이 상관없다고.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이고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고 C는 소위 중개인이고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끼리끼리 중개인은 중개인끼리만 같이 쓸 수 있다. X라고요. 각각 별도로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섞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출입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상담을 해가지고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았습니다. B가 그래 성사시켰습니다. B 혼자만 중개보수 먹어야 됩니까? 4명이 4분의 1씩 나눠 먹어야 됩니까? 답은 뭐예요? 규정이 없어요. 아까 규정은 딱 2개밖에 없다고 했죠.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13조 6항. 시행령 16조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고요. 그게 왜 그 개업공개사 승낙서 제출해야 되냐 하면 저도 한번 옛날에 이거 이전 신고를 했거든요. 하면서 여기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이전하려면. 그럼 이게 가짜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왜 이 기존에 있으니까 그 가짜로 만들어가 제출하니까 이거 진짜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로 임대차 계약서 적을 필요 없고 그냥 그 개업공개사가 써도 좋다는 취지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것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중개보수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세가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4명이 4분의 1씩 나눠 내야 될까요? 1명이 다 내야 될까요? 그것도 규정 없어요. A님은 혼자 다 내줘도 되고요. 아니면 나눠서 내도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나눠내겠지. 혼자 다 내지는 않겠죠? 특수관계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그래서 이 경비 전략하려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니다 보면 이런 공동사무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딱 2번 봤어요. 공동사무소. 그 이유는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지만 기쁨은 나누면 짜증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배하기 어렵다는 얘기. 이게 수익 분배하기가 서로 자기가 만약에 무조건 똑같이 나눈다고 하면 전부 다 열심히 안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많잖아요. 내가 해도 어차피 나눌 거고 가만히 있어도 주면.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수익 분배하기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굳이 그러면 공동사무소 하는 분들 왜 하는지 보니까 지금 제가 아는 분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분들은 한 달에 2명이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돼요. 소득이 각자. 그럼 4천만 원에 둘이 합하면. 그래서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세율이나 종합소득세 세율이나 양도소득세 세율이나 똑같아요. 세율이. 지금 6%에서 4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내년 4월 달부터 국회 통과됐죠.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플러스 표준세율에 플러스 10%, 3주택 이상인 경우는 플러스 20%,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조정지역에서. 대전은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 세종시는 조정지역이 되겠죠. 네? 대전에, 네, 세종시에 해당되죠. 그 조정지역이 어딘지는 우리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조정지역이다 이렇게만.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투기지역이고요. 제가 그 밴드에 그림을 올려놨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참고로 여기가 이게 투기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에요. 조정지역 안에 이게 그럼 투기지역은 그 3가지 규제를 다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강력한 규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가장 느슨한 게 조정지역이에요. 이 조정지역에서 근데 양도소득세 이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부 다 다주택자들이 버틸까, 뭐 임대사업자 등록할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급한 게 아니에요. 왜? 남는 게 있어야 세금 내니까. 양도소득세는 겁나는 건 뭐예요? 보유과세. 가지고 있으면 남았든 안 남았든 무조건 해마다 재산세를 높여서 많이 거두면 그거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양도 차익이 남는 게 있어야 뭐 50% 내든 50% 내든 60% 내든 할 거 아니에요. 남는 거 없으면 세금 낼 필요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선진국은 보유과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은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조세제한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자기가 세금 내는 거는 지금 엄청나게 불합리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랜저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자동차세를 100만 원 가까이 내요. 근데 재산세 100만 원 내려면 10억짜리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담배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면 1년에 내는 세금 10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많이 내요.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자기가 세금 내는 줄도 모르고 내고 있죠. 세금 5천 원이면 거의 4천 원이 세금이잖아요. 담배 한 갑에 5천 원이면. 담배 한 갑 피는 게 10억짜리 재산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국가에 기여하는 게 높다고요. 근데 만약에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 100만 원 내라면 막 욕하고 그래요. 그게 조세장이 있다는 얘기. 직접세는. 간접세는 자기가 세금 낸지도 모르잖아요. 가장 많은 게 우리 부가가치세 10% 내고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다고요. 이런 간접세는 부자든 가난하든 밥 먹는 거 똑같잖아요. 세금이 똑같다는 이야기. 그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요.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맞잖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돈 많다고 뭐 밥 물론 조금 비싼 거 먹을 수는 있는데 아주 비싼 거 먹진 않잖아요. 제가 괜히 흥분했는데 정치할 것도 아니면서 어쨌든 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만약에 칸막이가 없는데 실제로는 칸막이가 없는데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칸막이가 있는 거하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법인이 갑이라는 고용인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이 갑이 잘못했으면 갑하고 A 법인 고용한 법인만 책임 있는 거지 다른 개업공개사는 책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업무 정지 당하면 A 빼고 업무해도 돼요. 근데 아까 업무 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하는 건 안 된다 했죠. 당하기 전에 공동으로 하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 당하면 계속 해도 된다고. 나머지는 한 명 등록 취소되면 나머지 업무해도 돼요. 그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도라고 했죠.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여전히 특별시, 광역시도, 즉 시도입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 자격증도 따로따로 게시해야 되고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인장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각각, 고용신고 각각, 사무소 이전신고 각각. 시험에 공동사무소의 경우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신고할 수 있다 하면 X예요. 따로따로 해야 돼. 그냥 칸막이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굳이 왜 하느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한다 했어요. 그 월세를 줄인다든지 국민적 공신력 확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시험에는 왜 하느냐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사회시험, 윤리시험 이런 거 좀 좋은 말 적으면 답이 많았잖아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런 거 절대 안 나와요. 해석상의 문제는 안 나온다고. 딱 법에 있는 대로 난다고요. 그 왜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지 다음 중 맞는 것 이런 거 안 낸다고요. 딱 법조문에 있는 내용만 낸다. 자, 여기까지가 공동사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제 73페이지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만, 법인이 회사라고 했죠. 법인만,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다. 2번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고 했죠. 그 현실적으로 보면 업무정지 당해도 어떤 형태로든 업무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만 6개월 동안 우리 학원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이거 학원 문 닫았다가 다시 손님 받으면 없겠죠 거의.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해야 돼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편법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업무정지 당하면 공동사무소 형태로 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편법을 말해주면 폐업해야 돼. 기존에 업무정지 당한 사람 폐업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몰래 출근해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는 주도하면서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그 사람 명의 있는 사람도 근무하고 하면 적발하기 어렵잖아요. 단속 알아오면 그 명의 있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앉았으면 되니까 사실 취직. 그래서 현업에 보면 그런 거 자격증 소유자 우대 대표 모십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아마 그런 게 대표 모신다는 게 바지 사장이거든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바지 사장은 책임만 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 바지 사장은 술집 같은 데도 바지 사장 뽑잖아요. 주로 감옥 가는 거 전문을 하는 게 바지 사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암기사항 4번에 있고요. 어디다 한다 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되는 건 암기사항 4번의 밑에 참고 표시해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 신고 모두 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다만 맨 마지막 별표에 보면 4번 암기사항에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이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도 또한 같다고 했죠. 이중사무소하고 똑같다. 그래서 5번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 우리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암기사항 53번 맨 밑에 했잖아요. 53번 맨 밑에 암기사항 53번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정리되어 있다.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옛날에 했지만
이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등록이 있고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했어요? 이동이 용이한 파라솔. 옛날엔 처벌 안 받았지만 지금은 똑같다 했죠? 이중 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소위 임시중개시설물, 이동 용이한 파라솔,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도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이 있다.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필요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인데 저는 절취라고 하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사무소, 임취,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을 가지면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고 적법한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또한 등록도 취소해야 됩니다. 제가 자격증이 2개 해가지고 국토부에 자격증 2개인데 하나 취소되거나 하나 빌려주고 취소되면 나머지 1개는 계속 써도 되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도의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중등록하면 둘 다 취소돼요. 이중등록은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심사하고 이중등록을 해주니까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뭐 공무원이 실수로 이중등록을 해줬다 하더라도 둘 다 등록 취소돼요. 자, 이중에 대해서 이중이라는 말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74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4번 중개사무소 이전입니다. 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 만약에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사무소를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을 하는 경우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에 신고하는데, 신고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옛날에는 이전 전에다 했어요. 그러면 이전 전에서 이 관련 서류를 송부했어요. 옛날에 우리 주민등록도 전출 신고하고 2주 있다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 똑같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듯이 사무소도 옮기고 나서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등록증 원본입니다. 원본.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나 자기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같은 것을 제출하면 되겠죠. 왜 원본이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등록증은 원본 반납하고 군포시장 명의로 된 걸 새로 발급받아야 되니까 새로 받아야 되는데 옛날 거 사본 반납하고 원본 가지고 있다 또 어디 가서 걸어놓고 중개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옛날 전출
그 옛날에 있던 동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서류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면 됩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최근 1년이라고 하면 이거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데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되면서 개정 이유를 뭐라고 했냐 하면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가령 분사무소는 어떻게 될까요? 강동구에 주된 사무소, 즉 본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군포시에 분사무소가 있었는데 이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만약에 이전을 했다면 분사무소를 옮기는 경우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관련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어디다 한다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업무정지 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했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를 받으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및입니다. 두 군데 다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런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이전을 했을 경우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다. 관할구역 밖이라고 하면 같은 시군구, 같은 등록관청을 말하는 겁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정 재교부입니다. 등록정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도 원칙은 등록정 재교부입니다. 그런데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예외적으로 등록정의 주소만 바꿔가지고 교부할 수 있다. 기재사항만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다. 여기서도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10일 대신에 7일 X,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의 종류가 같다 X 다르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야 된다 X,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및 두 군데 다 통보를 한다.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록증 원본이고 만약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을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네, 이게 사무소 이전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암기사항 40번에 1번을 보시면 암기사항 40번에 1번 보면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이라는 거 정리되어 있죠? 10일 이내에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10일이라는 숫자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77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이전 전이 아니라고 했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사 가고 나서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이사 사무소 옮기고 나서 신고하면 된다. 사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분사무소 신고는 어디다 한다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고 했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암기사항 4번 맨 밑에 참고 표시에 나와 있잖아요.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4번 암기사항 4번에 밑에 참고 표시. 단 분사무소에 대한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것은 암기사항 25번에 나와 있어요. 암기사항 25번. 암기사항 25번에 보면 1번 휴폐업 신고, 2번 행정처분, 3번 등록사항,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 5번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6번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 신고사항 이 6가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암기사항 25번에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예, 그래서 업무정지 당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합니다. 왜?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다 송부해 주잖아요. 하라고. 그래서 결국 탈법 행위를 하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전, 휴업, 폐업해도 소용이 없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든다. 5번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맞죠? 단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옮기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 명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그 개업공개사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된다. 칸막이 없이 같이 쓰고 있지만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각각 독립성이 인정이 됩니다. 예, 사무소 이전과 관련되는 내용도 반드시 출제되고 휴폐업 신고는 사전 신고인데 등록인장 변경 등록과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신고는 미리 하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77페이지 인장 등록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